새로운 치료법들을 막 찾기 시작해요. 그 결과 정신과 의사들은 독자적인 생물학적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제시된 첫 번째 생물학적 치료법은 국소 감염 치료법이에요. 감염? 이 치료법을 제시한 인물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병원인 트렌튼 정신병원의 원장이었던 헨리 코튼이었습니다. 정신의학의 이론을 정립한 치아였습니다. 그래서 충치가 있으니까 이 독소가 생겨서 혈류를 통해 뇌를 중독,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해. 아, 그래서 치과 의사의 검진과 엑스레이를 통해서 감염이 발견된 환자의 치아를 뽑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너무 싫다. 이 헨리 코튼은요, 1921년 1년 동안 환자의 이를 무려 6,472개를 뽑았습니다. 입원했던 환자의 수를 보면 한 명당 평균 10개를 뽑았대요. 어쨌든 왕창 제거를 하고 충분히 치료가 되지 않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서운데. 편도선, 위장, 비장, 자궁경부, 결장 줄줄이 다 떼내기 시작하는 거죠. 떼네요? 왜냐하면 이빨을 뽑아보니까 안 났어. 그럼 내가 틀렸구나 생각해야 되잖아요. 전이 됐다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술을 통해 감염 부위를 도려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와. 실제로 마사 호이치라는 여성은 조울증 증상,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한 증상으로 입원해서 일단 당연하지만 이빨 몽땅 뽑았어요. 그 다음에 편도를 또 잘라냈어. 그리고 또 얼굴 뼈 안쪽 구멍을 뚫기도 했대요. 그 다음에 독소를 제거한다면서 결장의 관장들을 한 번에 20번씩. 그리고 저항하자 또 20번. 에? 그래서 이 마사의 조울증이 치료됐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말 그대로 돌팔이 의사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병원에서 그녀를 국소 감염증으로 생긴 중증 질환을 외과 수술로 완치시킨 성공적인 사례다라고 파. 기록했대요. 이렇게 그걸 발표하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 할 리가 있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제자인데? 하면서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병원의 위상이 정말 올라가게 된 거죠. 더 유명해졌구나. 아이고 참. 그리고 1933년 그가 사망을 할 때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사망했다 보도가 됐다고 해요. 현대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좀 파격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당시 정신의학계에서는 큰 영향을 미친 획기적이고 진보적인 방법들이었어요. 자, 그럼 이번엔 또 다른 두 번째 생물학적 치료법은 말라리아 치료법입니다. 그 뭐야? 말라리아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거 걸리면 죽잖아요. 당시 비엔나 대학에 근무하는 율리우스 바그너 야우레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1917년에 정신질환자들이 우연히 심한 열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나으니까 극적으로 정신질환도 증상이 호전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열이 되는 열병을 앓으면 증상이 치유될지 몰라라는 나름의 가설을 세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열병을 만들지? 말라리아를 걸리게 하면 돼. 그러면서 환자의 혈액에 말라리아 병균을 접종한 겁니다. 거의 뭐 생체 실험. 그리고 이때 율리우스는 말라리아균을 이용해서 신경 매독을 치료하기로 했는데 신경계로 전이된 매독균이 뇌 손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망까지도 하는 병인데 신경 매독이 당시 유럽에서 가장 흔한 정신질환이었다고 합니다. 아, 신경 매독이 무섭네. 교수님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가설이었잖아요. 예. 실제로 이렇게 시도해보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나요? 예. 율리우스가 말라리아 치료에 대한 가설을 세운 당시에 우연히 만난 군인이 3일열 말라리아를 앓고 있던 환자였대요. 근데 실은 이 병은 쉽게 치료가 가능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리우스가 말라리아 환자에게서 피를 뽑아낸 다음에 이 균을 신경매독 환자 9명에 주입했습니다. 그럼 이 신경매독 환자들은 다 나았을까요?
더 심해지지 하나도 안 않아요? 낫겠죠. 다 죽었을 것 같아. 다 죽었어. 처음엔 말라리아 증상 알았는데 말라리아 낳고 난 다음에 9명 중에 2명이 매독이 완치되었어요. 네? 어? 아닐 것 같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과를 학회지에 발표를 합니다. 정신의학계 센세이션이죠. 그러면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말라리아 균좀 보내주세요, 균좀 보내주세요 해서 병원으로 이 보온병이 전달됐대요. 더 놀라운 거는 1927년에 율리우스는 정신의학계에서 최초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 건으로 받게 됩니다. 와. 교수님 자, 당시에는 그럼 여기서 문제 낼게요. 재정적 부담과 병상 부족의 이유로 미국을 기점으로 충격적인 정신질환 치료법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어올리게 됐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네, 스텔라장 씨. 전두엽 절제술? 오, 스텔라장 씨 정답입니다. 뇌 앞부분을 절제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절제술입니다. 와. 근데 너무 큰 수술인데? 예, 맞습니다. 미국에서 전두엽 절제술을 견인한 인물은 신경정신과 의사 월터 프리먼이라는 사람과 신경외과 의사인 제임스 와츠라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와츠? 그렇다면 두정엽도 있고 후두엽도 있는데 왜 전두엽이었을까? 전두엽이 하는 게 뭐길래? 한번 생각해 보죠. 감정, 논리적인 사고. 전두엽의 앞부분에 위치한 특히 전두엽 전두엽? 이런 게 손상되면 독립적인 판단 능력, 결정력, 감정 표현 능력이 줄어들고요. 무엇보다 충동성, 그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실제로 월터와 제임스는 정신질환자들의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 보고 심한 공격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럼 교수님 전두엽 절제술은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수술은 먼저 두개골을 뚫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당시 전두엽 절제술엔 어떤 도구가 사용되는지 한번 보죠. 침 같은 거 쓴 거 아닌가? 너무 커. 드릴이래 드릴. 1940, 50년대 전두엽 절제술에 실제 사용된 뇌를 뚫는 드릴입니다. 왼쪽이 손잡이, 오른쪽에 드릴이네요 예. 드릴. 이렇게 돌려서 네. 뚫어버리는 거네. 네, 맞습니다. 수술이 시작되는 이런 드릴로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요. 전두엽 부분의 신경을 녹이려고 에탄올을 그 안에 주입하는 거죠. 그럼 수술 후에 전두엽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왼쪽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오른쪽이 전두엽 절제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동그란 구멍에 드릴로 구멍을 냈어요. 그다음에 삥 눌러서 하얀 게 보이죠. 네. 이게 뇌가 손상된 부분들. 에탄올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이후에 사진 찍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혜미 씨, 근데 그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그 뇌 조직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어떻게 알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 의사도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적게 절제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너무 크게 절제하면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딜레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웁니다. 환자가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하는 그 기미가 보이는 지점, 거기까지 절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국소 부위만 마취를 진행하고 수술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상태로 수술이 진행됐다고 하는 거죠. 깨어있는 상태로? 야 이건 진짜 와. 이제 이런 수술이 대중화되었는데 대중화요?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의 누나인 로즈마리 케네디도 전두엽 절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때 케네디 편에서 그 케네디 가문이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여성분이 수술을 맞습니다. 받았다고 한 게 예.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상류층 지방까지도 수술을 받을 정도로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최초로 전두엽 절제술 시행한 포르투갈 신경과 의사가 있는데 안토니오 에가스 모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이 좀 여러 일을 하죠. 노벨상이 받으면 안 되는 상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은데. 그러니까 전두엽 절제술은 회수해야 노벨상을 돼요. 받은 치료법의 후광을 딱 업으니까 설마 이게 나쁜 거겠어? 정말 끝장이지.
노벨상을 누가 의심하겠어. 뭐 퇴수해 오나요? 그거 예. 준 거는? 네, 한 번 받았으니까. 게다가 일부 성공적인 사례가 유명잡지 소개된 거죠. 그래서 중증 정신질환자들에겐 그 최첨단 치료이자 마지막 희망이야 라는 인식이 컸어요. 이게 지금 1900년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아이고. 근데 게다가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마취가 필요 없는 혁명적인 방법을 고안하면서 더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두개골에 직접 구멍을 뚫지 않고도 전전두엽 파괴하는 데 활용했던 어떤 도구가 있어요. 바늘 아니에요, 바늘? 아, 바늘보다 조금 두꺼운 얼음을 깰 때 사용하는 아이스픽 있죠. 날카로운 얼음 송곳, 좀 긴 거. 그걸 머리에다가 그문 찍었다고요? 같은 데로 들어가서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안화 전두엽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다면 대체 얼음 송곳을 어떻게 수술한 건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죠. 아, 이게 영상이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그래서 송곳을 눈꺼풀 밑으로 집어넣고 망치로 송곳의 뒷부분을 건드려서 말도 안 돼. 안구를 통해 전두엽까지 바로 간 거죠. 네, 그럼 안 돼. 저 봐봐. 아이고 망치로. 뇌 안쪽으로 휘저어서 신경망을 끊어낸 거죠. 저거 눈은 괜찮아요? 눈 실명하는 거 아니에요? 시신경은 안 건드려요? 네, 안 건드린 채 그 사이를 와, 어우, 너. 12분 만에 바로 끝낼 수 있는 정말 빨리 했다 하면 필요에 따라 엄청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수술이었던 거예요. 절제술 수술 비용은 250달러였습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약 436만 원. 당시 정신적 한 명을 1년에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3만 5천 달러였대요. 140배나 저렴해. 그래서 큰 호응을 얻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49년) 한 해 동안만 5,074명이 이 수술을 받았고요. 제일 피크일 때는 18,000명이 전두엽 절제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이라고 생각했겠네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술 받았는데 환자들이 괜찮았어요? 실제로 프리먼한테 수술받은 환자의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있죠?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어땠을까? 수술하기 전인가 봐. 전이죠. 네. 통제하기 쉬워졌다. 진짜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변하긴 변하는데 어때요? 잘 치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보이기에는 그런 거 같은데. 안 좋은 방식으로 된 네, 뇌에 것 문제가 같아요. 생긴 거 아니에요? 그쵸. 조용한 사람이 됐을 뿐이죠. 네. 그러니까 정신질환 치료했다기보다는 뇌 일부를 파괴함으로써 환자들을 통제하기 쉬워졌다라는 게 맞을 거예요. 사진을 함께 볼까요? 왼쪽 모습은 수술을 받기 전 어떤 변화가 느껴지세요? 좀 깔끔해 보여요. 편안해 보이긴 그쵸. 하네요. 이 사진만 보면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이 환자의 수술 결과는 기록이 함께 이 사진과 함께 남아 있거든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스텔라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The best that can be done for the family is to return the patient to them in an innocuous state, a veritable household pet. 반려동물로만. 비인격적이에요. 여전히 마음속에는 환자를 치료했다기보다는 동물처럼 다루기 쉬워졌어요
게 1번이 되는. 이게 사람으로 안 보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의사들조차도. 아, 폐수로 만들어 버렸네. 치료가 아니네. 예, 그런 면들이 있었죠.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그런 뇌에 손상을 입히는 거니까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거지 이거. 예. 그래서 1977년에 미국 의회에서는 조사단을 들여 몇십 년 후에 꾸렸어요. 이 수술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다양한 근거들을 종합해서 극히 일부의 환자에서는 적절히 시행하는 경우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의학계에는 페니실린이 등장해서 감염병을 정복한 것만큼이나 정신의학에서도 역사적인 것들이 발견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약물이 나와요. 바로 항정신병 약물인 클로로프로마진이 개발됩니다. 1950년대거든요. 환청, 기괴한 소리, 망상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되면서 정신의학계에서 이거다. 조현병이라고 불리는 병의 치료제의 1번이 된 거죠. 그래서 먼저 중증 정신질환자 너무 잠 안 자니까 먹여본 거죠. 했더니 환자들의 상당수가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점차 발전시키다 보니까 점점 이 수많은 약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등장으로 인해서 장기간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약 먹으니까 집에 갈 수 있게 되는 와. 와. 이렇게 약에 대한 효과 때문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해요. 많이 발전했네. 와.